안녕하세요. 낭독 산책의 탐합니다. 오늘은 에노모토 히로아키의 고독이라는 무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그 나머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일상에서 잠시 벗어난다는 의미도 갖는다. 여행자들 중에서는 새로운 곳에 갈 때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여행지의 사진을 올리는 사람도 있다. 남에게 어떻게 보일지만 신경 쓰느라 정작 본인은 그 순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그런 식이라면 어디를 가든 휴식의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스마트폰과 SNS에 과도하게 접속된 상태에서는 눈앞의 현실에 몰두할 수가 없다. 늘 유대관계 의존 상태에 있으니 무엇을 해도 집중하지 못하는 심리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예전에 해외여행을 갔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유서 깊은 곳이어서 볼거리가 아주 많았습니다. 영상에 담고 두고두고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당시 새로 장만한 6mm 디지털 캠코더를 들고 여행의 시작부터 찍었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하는 것도 담고 또 뷰파인더를 보면서 여행의 마지막까지 담았었는데요. 두고두고 보리라 생각하면서 편집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여행 후에 정작 제 머릿속에는 카메라 영상만 남아있더라고요. 생생했던 현장의 기억이나 느낌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두고두고 보리라 생각했던 그 영상도 한 3번 정도 봤을까요? 자주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마치 음악회의 음악 대신에 깔끔하게 가공된 mp3 음악을 듣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여행할 때 그 순간의 체험과 느낌에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SNS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에 지나치게 친숙한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서도 비슷한 감성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으려 한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분위기 읽기라고 불리는 의사소통 방법이다. 분위기를 읽는 커뮤니케이션은 상대를 배려하거나 상대의 의향을 존중하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때에 따라서는 과도하게 상대에게 맞추려는 억압적인 성격을 띠기도 한다. 따라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면에서는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지만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을 솔직하게 하지 못해 욕구불만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2017년 1월 프랑스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며 노동개혁법에 포함시켰다. 이제 기업에서도 직원이 업무 관련 메일을 송수신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대를 확보해 줘야 한다. 프랑스 외에도 근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메일을 주고받는 것을 제한하는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다. 네,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 문화도 이를 간과하는 경향이 적지 않죠. 아무리 연결과 관계가 중요한 시대라고 해도 SNS의 비약적인 발달로 이토록 유대가 쉬워진다면 유대 자체의 가치가 사라진다. 유대관계 의존 경향이 강한 사람은 자신만의 신념을 갖고 행동하지 못해 나약해 보이고 언쟁의 깊이도 없다. 역설적이게도 혼자 있는 시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힘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이제는 타인과 유대를 맺으려고 노력하기보다 혼자 있는 힘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대다. 실제로 SNS를 끊고 나서 자신만의 세계를 되찾았다는 사람들이 많다. SNS를 끊자마자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음식을 먹을 때도 천천히 맛을 음미하며 즐길 수 있게 되었고, 영화를 볼 때도 책을 읽을 때도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가족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서 이전보다 더욱 자세히 가족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한다. 스마트폰이나 SNS로 인한 유대관계 의존의 폐해를 깨닫고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다. 네, 저는 이걸 절도 있는 미디어 생활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서 삶 전체가 절도 있어지고 질서가 잡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가 되면 자신과 마주해야 하는 순간을 경험한다. 그 순간을 피하기 위해 누군가와 무리 지으려는 것이다. 무리를 짓는 사람일수록 처져 보이고 나약해 보이는 이유는 자신 스스로도 마음 한편에서 자신의 심리 메커니즘을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세상과 자신에게 당당한 사람은 자신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일부러 애써서 무리를 지을 필요가 없다. 자신을 보호해줄 갑옷 따위는 필요 없다. 집단 심리를 드러내는 현상 중 하나로
리스키 시프트라는 것이 있다. 여럿이 함께 생각할 때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판단이나 선택을 하게 되는 경향을 의미한다.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도 여럿이 함께 건너면 두려움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동료들과 함께 있으면 대범해져서 과감한 판단을 내리거나 대담하게 행동하기 쉽다. 즉 혼자 있을 때에는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던 문제도 무리 속에 있을 때는 가볍게 행동할 리스크가 높아진다는 의미다. 무리를 지으면 대범해진다는 말은 정신이 해이해진다는 말이기도 하다. 예비군복을 입으면 개가 된다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특정 무리에 속하는 공동의 상징 속에서 우리는 조금 다른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일 때와는 달리 호기를 부리거나 또 특정 집단만의 행동을 해서 집단의식과 연대감을 높이기도 하죠. 어떻게 하면 새로운 관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다양한 관점을 길러야 한다. 자신과 비슷한 사람끼리 무리를 지으면 편안하게 지낼 수는 있어도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사물을 보는 관점이 자신과 다른 사람, 사고방식이나 감성이 다른 사람과의 유대를 가질 때 자신에게 없던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일 수 있다. 물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자신과 전혀 다른 유형의 상대와 유대를 맺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럴 때는 독서가 도움이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인터넷 환경과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독서 습관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은 위기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좋은 방향이든 싫은 방향이든 다양화하는 세상에 대한 다른 관점들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때문이다.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사람을 보고 이상하다거나 청승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최근에 대학생들 사이에서 화장실 혼밥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혼자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은 청승맞아 보이고 자신이 친구도 없는 성격 장애로 보일까봐 식당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자신이 혼자 밥 먹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아 도시락을 사다가 화장실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화장실 혼밥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혼자는 청승맞다는 가치관을 SNS가 조장한다는 점이다. 혼자 고립되면 안 된다는 공포감이 있는 것이다. 혼자는 청승맞다는 생각 때문에 처음부터 무리에 들지 못하면 큰일이 나기라도 할 것처럼 필사적으로 친구를 만들고 유대관계를 맺으려 한다. 이상하리만치 친구에게서 떨어져 고립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한마디로 고립되는 공포에 위협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치관을 바꾸지 않는 한 고독의 진정한 가치를 느낄 수 없다. 먼저 의식을 바꿔야 한다. 무리짓는 사람의 의존적이고 나약한 이미지와 혼자 있는 사람의 자립적이고 늠름한 이미지를 떠올리며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재확인함으로써 혼자는 청승맞다는 가치관이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깨우치자. 무리를 짓는 행동의 폐해를 확실히 알게 되면 혼자는 청승맞다는 가치관도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무리짓는 사람이 나약하고 의지할 곳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혼자는 청승맞다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오히려 무리짓는 사람이 청승맞다는 쪽으로 의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별다른 생각 없이 사람들과 무리지어 행동하는 사람도 마음 한편에는 마냥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른다. 이제는 정말 무리지어 다니면서 뭔가를 같이 하는 게 청승을 넘어서 옳지 않은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우리가 잃어버린 고독의 가치를 새삼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간혹 누군가와 계속 이어져 있으면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 상대의 반응을 살피느라 정작 자신과 진지하게 마주할 마음의 여유 따위는 그들에게 없다. 결국 점점 자신을 잃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좀처럼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이 느낌. 그런데 뭐가 부족한지 모르겠다. 무엇이든 하고 싶은데 대체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왠지 초조한 기분이 드는데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 항상 안달복달하다가 하루가 간다. 왜 그럴까? 만약 자신이 이런 상태에 빠져 있다면 이른바 자아가 흩어진 상태니 조심해야 한다. 이 상태에 빠지게 되면 이미 자기 자신을 잘 모르게 된 것이다. 이때는 불필요한 유대관계를 정리할 용기가 필요하다.
무리하게 이어진 관계를 붙잡고 매달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자신의 귀중한 시간을 헛되이 낭비할 뿐이다. 의식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현실과 거리를 두고 혼자가 되어 자신의 세계로 빠져들 필요가 있다. 창조력은 혼자 있을 때 가장 왕성하게 발휘된다. 언제나 달라지지 않는 원칙이다. 주변과 단절된 상황에 처해야 비로소 사고 활동에 더욱 열중할 수 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초조함의 정체, 매일 반복되는 허무한 일상, 언제나 무리하는 자신의 모습, 평소 지나치기 쉬운 것들, 어딘가에 내버려둔 소중한 것들을 바로 고독의 시간에 마주할 수 있다.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하지 않고서는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된다. 내면과 마주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명상, 글쓰기, 그림 그리기, 걷기, 청소하기, 실은 어떤 행위를 하던 외부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상태라면 내면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온전히 그것에 몰입할 수 있다면 말이죠. 수동적 방식으로 살아가면 절대로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 과감하게 외부와의 접속을 끊고 바깥으로부터의 자극을 최소한으로 줄인 채 스스로 자극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때 바로 자기 내면으로부터의 자극이 필요하다. 캘거리 대학교 서양 고전학 교수 피터 투이는 권태는 적응하려는 인간의 감정이라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건강이 더 나빠진다는 신호로 통풍이나 협심증이 찾아오는 것처럼 권태도 그와 같은 신호로 생각해야 한다. 권태는 치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모든 적응적 정서와 마찬가지로 권태도 그 나름의 역할이 있다. 그러므로 권태를 치유하는 최선의 방법은 권태가 들려주는 충고를 받아들이고 권태가 일으키는 상황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니 권태가 주는 충고에 귀를 기울이자. 수시로 게임을 하거나 친구의 SNS에 댓글을 다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처럼 외부 자극에만 즉시 반응하도록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마음의 공백이 사라진다. 또 해야 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상상력을 발휘할 틈이 없다. 따라서 외부 자극에 습관적으로 즉시 반응하려는 마음에 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고 무엇을 할지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자극에 반응하지 않고 스스로 자극을 만들어내는 습관을 갖도록 의식하자. 이동 시간이 단축되면서 우리 생활에서 비일상의 여유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열차에 오르면 창 너머 시골의 풍경을 여유롭게 즐기고 문득 떠오르는 옛 기억을 헤아리며 잠시나마 추억에 접근했다. 그렇게 일상 속에서도 비일상의 여유를 즐길 수 있을 때 창조력이 샘솟는다. 하지만 지금은 열차에 타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하는 바람에 비일상의 여유를 누릴 시간이 없다. 편지를 쓰던 시절에는 책상에 홀로 앉아 어떻게 글을 써야 상대에게 할 말을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를 골똘히 생각하면서 썼다. 하지만 SNS로 대화를 주고받는 요즘에는 누군가에게 답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즉각적으로 떠오른 것들을 써서 상대방에게 보낸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생각보다 가벼운 잡담 정도의 대화로 이어지기 쉽다. 모든 것이 빨라진 사회에 몸을 맡기고 변화의 움직임을 따라가기에 급급한 나머지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만 생각하면 모든 일이 정형화된다. 불필요한 것은 배제하고 정형화된 방법으로 일을 하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것을 매뉴얼로 만들어 효율성만 따지면 창조성을 잃게 된다. 정형화된 방식으로 늘 반복되는 일만 하면 흥미도 떨어진다. 충실한 비즈니스 라이프를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자신만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자신만의 방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창조성을 발휘해야 한다. 교통수단의 고속화와 함께 현대의 고속화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IT 기술의 발달에 따른 통신수단의 고속화다. IT 기기가 늦게 반응하는 것에만 초조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조금 늦게 반응하는 데에도 초조함을 느낀다. 이처럼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는 고속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A타입 행동 패턴을 가진 사람이 늘고 있다. A타입 행동 패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시간에 대한 절박감이다. 이런 패턴을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일을 처리하고 더 많은 일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에 비현실적으로 빡빡한 일정을 세운다. 또 하나의 일을 처리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잡는다. 특별히 급하게 마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어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엄격하게 마감 기한을 정하고 서둘러 끝내려 한다. 예정보다 일찍 일을 끝마쳐도 여유를 찾지 못한다. 새로운 계획을 앞당겨 세우고 다시 급하게 일을 시작하느라 아무리 일찍 일을 끝마쳐도 시간에 대한 절박감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A타입 행동 패턴이 강한 사람은 건강도 염려해야 하지만 창조성 부족도 주의해야 한다. 창조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평소 자신의 행동 패턴을 바꿀 필요가 있다. 다음은 A타입 행동 패턴에서 벗어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이다. 일을 하다가도 가끔씩 일부러 멈추고 기분을 전환한다. 바쁘게 일할 때 창 너머 풍경을 바라보거나 가볍게 체조를 하는 식으로 짧은 휴식을 자주 취한다. 일이 예정보다 일찍 끝나면 다음 일정을 진행하기보다 여가 시간으로 활용한다. 일과 관계없는 일을 하기 위한 시간을 매일 조금씩 확보한다. 취미를 가진다. 일과 관계없는 독서를 즐긴다.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예술을 즐기고 음악을 듣는 시간을 가진다. 고전을 읽고 느긋한 시간의 흐름에 몸을 맡긴다.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것을 떠올려 본다. 사진을 정리하거나 여행 중에 모은 자료를 정리하며 현재의 시간을 잠시 멈추어 본다. 일이나 직장과 관계없는 인간관계를 가진다. 소중한 인간관계를 챙기는 시간을 가진다. 어린 시절이나 학창시절 친구와 따뜻한 교류를 한다. 특별히 흥미를 끄는 말이나 도움이 될 만한 말이 아니어도 쓸모없다고 잘라버리지 말고 대화 자체를 즐기려는 마음을 가진다. 눈앞의 일이나 풍경,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진다. 편안한 생활 공간 만들기에 힘을 쓴다. 일터에서도 능률만 추구하지 말고 즐기는 마음으로 내부를 꾸미는 여유를 가진다. 식당에서 줄을 서거나 전철을 기다릴 때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주위 사람이나 풍경을 관찰하거나 공상에 잠기거나 책을 읽는 등 즐거운 시간으로 바꾸도록 노력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고속화가 진행되면서 현대인은 어떤 것이든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다. 이쯤에서 우리는 기다림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린 시절 소풍을 가기 전날이면 설레는 마음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가족과 함께 놀이공원에 가거나 친구끼리 놀러 갈 때도 마찬가지다. 동물원에 가기 전날 밤이면 내일 드디어 동물원에 가서 귀여운 펭귄도 보고 돌고래 쇼도 볼 수 있어 라며 온갖 상상을 하게 된다. 이처럼 기다리면은 우리의 기분을 북돋아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는 힘이 있다. 모든 것이 효율화, 고속화되면서 날로 편리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기회를 점점 잃고 있다. 그로 인해 다양한 생각이 넘나드는 풍요로운 시간을 빼앗겨버렸다. 그것이 창조력의 빈곤으로 이어진 면도 있지 않을까.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내향성의 가치다. 현대에는 반응이 빠르고 변화에 잘 적응하는 외향적 가치가 중시되지만 사고의 깊이나 풍요로운 발상을 고려한다면 내향의 가치에 더 주목해야 한다. 세상은 변하기 쉽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는 현대사회는 느긋하게 시선을 둘 곳을 찾지 못할 만큼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따라서 발빠른 대응도 필요하지만 일일이 대응하기 힘들 때는 일부러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다. 상황이 달라지면 해결책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창조적인 발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야 할 때도 마찬가지다. 문제를 해결할 묘안이 즉시 떠오르지 않을 때는 일단 생각을 멈춘다. 멍하니 있어 본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 일과 관계없는 활동을 하는 중에도 무의식 아래에서 사고는 뜨거워지고 있다. 창조력이 결핍되고 사려가 부족한 사람이 점점 늘고 있는 배경에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절약해야 한다고 강요하기만 하는 시간관리법이 깔려 있다. 시간이란 절약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충실하게 보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효율만을 강요하는 생각에서 벗어나 그 순간을 짜임새 있게 활용하고 자신의 사고에 몰입해 더 풍요로운 생활을 보내야 한다.
시간을 잊을 만큼 무언가에 몰입하게 되면 삶은 충실해지고 사고는 무르익는다. 자신의 사고에 충실할 수 있는 방식의 시간 관리는 사색을 깊게 해 창조적 발상의 원천이 된다. 자신을 잊고 무엇인가에 몰입할 때에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눈 깜짝할 새 시간이 흘러간다. 이러한 시간을 충실한 시간이라 부를 수 있다. 또 한없이 지루할 때에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지 않는다는 생각에 시간이 흐르는 것에만 집중하게 돼 좀처럼 시간이 지나가지 않는다. 이러한 시간을 공허한 시간이라 부를 수 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속도는 시간이 경과할 때와 회상할 때에는 반대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시간을 절약하기보다는 밀도 있는 시간을 보내도록 유의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는 것도 잊을 만큼 무언가에 몰입할 수 있어야 한다.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오히려 더 충실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외근이나 귀갓길에도 특별한 급한 일이 없으면 가끔 서점에 들러 책 구경도 하고 마음에 드는 책을 한 권 사서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읽는다. 마음에 와닿는 영화 카피를 발견했다면 영화관에 가서 영화도 한 편 본다. 이렇게 낭비를 허용하는 자세, 낭비를 적극적으로 즐기는 자세를 갖게 되면 자칫 일에만 고정되기 쉬운 시야를 넓혀 풍부한 발상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현재 처한 상황이나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이나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특별한 불만 없이 잘 지내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이 창조적인 길을 걸을 가능성이 클까? 당연히 불만이나 불평을 가진 사람이다. 정신분석의 프로이트는 행복한 사람은 공상 따윈 하지 않는다. 공상에 빠지는 것은 마음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즉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창조력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에 불만을 품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창조적인 생활을 만드는 마음의 에너지를 충분히 축적했다고 볼 수 있다. 큰 성과를 이룬 사람 가운데 불운과 좌절이 끊임없이 이어진 인생을 걸어온 사람이 많은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자신의 삶이 불우했기 때문에 늘 마음이 충족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창조적인 활동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현실에 얽매인 사람은 대체로 창조력이 부족하다. 새로운 발상이란 것은 원래 현실을 초월한 곳에서 깨어나기 마련이다.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고 발명에 익숙한 사람들이 현실 세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부주의하게 보이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감각보다 발달된 특별한 감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실을 잊을 만큼 무엇인가에 몰입하는 자세야말로 창조적인 발상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발상을 얻고자 할 때에는 과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간혹 의식적 사고를 멈추고 과제와 상관없는 생각을 하거나 엉뚱한 책을 읽으며 기분 전환을 하거나 무의식을 떠도는 시간도 필요하다. 새로운 발상을 떠올리기 위한 번데기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과감한 발상을 하려면 현실적 제약에서 일단 자유로워야 한다.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일단 멈추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잠재기억은 의식적 사고를 멈추어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가 느슨해졌을 때 깨어난다. 가끔 꿈이 발견과 발명의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거나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에는 의식을 조금 느슨하게 가져도 괜찮다. 잠재기억이 활성화되어 기억의 소재가 상식에 얽매이지 않는 형태로 조립돼 생각지 않은 발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때 혼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현실의 의식에 얽매여 잠재기억이 활성화하지 않는다. 새로운 발상을 얻고 싶다면 현실 세계의 유대관계를 차단하고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보자. 낭독을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에노모토 히로아키의 고독이라는 무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